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나 빠른지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서 결국에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앞에 있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본투표가 있으니까요. 금방 이제 또 총선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번 총선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특히나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지난번 대선 때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어디겠습니까? 바로 원희룡 후보랑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맞붙는 계양을, 여기가 이제 최대 격전지가 되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2주, 2주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야, 이거 졌다. 이번 선거 진짜 포기하자. 이랬던 패배감이 굉장히 좀 짙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수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위기감, 그리고 또 어떤 국민의힘의 겸손함, 그리고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는 거, 그게 통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2주 전의 패배감과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저도 느끼고 있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이 됐거나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들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재명 같은 저런 잡스러운 인간들한테, 양문석이나 김준혁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식의 막말을 내뱉고 그런 인간들한테 결코 우리가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를 스멀스멀 보더라도 분명히 이번 총선 끝자락에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해볼만하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좀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원희룡 대 이재명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갤럽에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 원희룡 두 사람이 46대 42로 사실상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미디어 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게 44.3대 원희룡이 44.3, 그리고 이재명이 47.7로 두 사람의 격차가 2.6%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미디어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3.6%였거든요. 뭐겠습니까? 3.6%가 지난달 25일, 26일이었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게 2.6% 격차라고 한다면 확실히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세가 상승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BS에서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무려 10%나 벌린 상태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거는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강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25%가 지지율이 나와가지고 사실상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열패감이나 패배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2주 전, 3주 전, 그거는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1년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슨 완전 고조선 때 그때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2주 있었던 그때의 어떤 우리가 분위기에 아직까지도 잠식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잠식되어 있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려 지금 이제 10%나 민주당과 지지율을 벌렸다라는 것인데, 요 지금 MBS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요. 2월 둘째 주 때 국민의힘이 37%, 그리고 넷째 주였을 때 39%,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만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3월 셋째 주 때 같은 경우는 34%까지 쭉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5% 가까이는 지지율이 떨어졌었고, 이번에 이제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거 이준석 대사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보수층이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었는데 총선에 이제 다가오고 현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직접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보수층이 결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첫째 주에 39%를 찍었고요. 눈에 띄는 거는 민주당의 지지율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첫째 주까지 최고 지지율이 31%였고요. 최저 지지율이 29%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은 진짜 글자 그대로 중도 확장성이 아예 제로였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개딸화가 돼가지고 개딸을 위한 정치, 개딸을 위한 민주당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0, 31, 29, 29, 29 계속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양문석에 대한 논란이 터지거나 김주정에 대한 논란이 터지거나 전혀 이 30% 가까이 되는 개딸들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중요한 게 뭐였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드렸습니까? 민주당의 개딸들을 설득하겠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중도층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것이다. 무당층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진짜 저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뭐 불교시라고 한다면은 뭐 부처님이 뭐 안 버렸다고 생각하시던가 천주교라고 한다면 무슨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끔 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무당층이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어떤 선거보다도 제일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뻘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누가 막 사주를 해가지고 야 제발 좀 민주당 망하게 해라 라고 한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까지 뻘짓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양문석의 논란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양문석뿐만이었습니까? 지금 공영훈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빠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딸뿐만 아니라 아들한테도 사실상 공평하게 나눠줬다라는 거. 아빠로서는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들한테만 군대가 있는 아들한테만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해줘버리게 되면 딸은 또 서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딸한테도 공평하게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그 좋은 아빠로 사세요 그냥. 왜 국회의원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양문석이 또 마찬가지. 뭐 지금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 금고 그 대출 회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양문석이는 지금 국회의원 한다라고 지금 그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이거 대출 11억을 갚을 것인지 그거부터 궁리를 해야 됩니다. 집 지금 당장에 팔고 그거부터 하기도 그냥 바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뭔 놈에 지금 국회의원 하겠냐고요. 노무현에 대한 막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주정이는 뭐 얘기하면 입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이 보기에는 가장 예민한 이슈,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이슈, 입시 비리에 대한 이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담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담당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개항을 해서도 이미 기세 자체가 원희룡 후보한테 기울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격차가 지금 좁아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보더라도 누가 도대체 개항을 대표할 수 있는지, 누가 도대체 개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개항을 주민분들이 분명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공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분명히 오차범위 내였고 원희룡 후보가 기세를 탔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니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 개항 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널리 영상을 퍼뜨리고 널리 투표를 장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